여러분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엔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끝까지 내 곁에 남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처음엔 누구보다 친절하고 다정하던 사람이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정작 내 등 뒤에서는 험담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함께 울고 웃던 그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배신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어 쓰러졌을 때 그 사람에게서 단 한 통의 연락조차 오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내 옆에 있던 게 아니었구나 하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처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봤더라면 그 관계를 아예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에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진짜 얼굴, 그 깊숙이 숨겨진 본성을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결정적인 5가지 신호를 하나하나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달콤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가면 뒤에 가려진 진짜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드리는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옷차림입니다. 아니, 옷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옷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꾸미든 안 꾸미든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무심코 고른 옷 한 벌이 그 사람의 성격과 욕망, 심지어 지금의 심리 상태까지 고스란히 보여주죠.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가리켜 옷이 곧 생각을 바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똑같이 흰 가운을 입혔는데요. 한쪽에는 이건 의사의 가운이라고 알려주고 다른 쪽에는 이건 화가의 가운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같은 옷인데 말이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의사의 가운이라고 들은 참가자들이 집중력과 판단력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옷이라는 게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인식하게 만드는 심리적 신호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에 따라 옷을 고른다는 것, 그리고 그 무의식적인 선택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슬그머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입은 옷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해주는 셈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늘 눈에 확 띄는 빨강이나 노랑 같은 강렬한 옷을 즐겨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화려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를 좀 봐주세요. 하고 외치는 내면의 신호일 수도 있죠. 시선을 받고 싶은 욕구가 그만큼 강한 겁니다. 반대로 늘 회색이나 검정 같은 무채색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적인 심리일 수도 있어요. 또 있습니다. 늘 옷에 주름 하나, 얼룩 하나 없이
빈틈없이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 이건 그저 깔끔한 성격이라기보다 통제 욕구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내 옷매무새만큼은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반대로 늘 대충 편하게 걸치고 다니는 사람은 무책임하다기보다 남의 눈치보다 내가 편한 게 더 중요하다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보다 자기 기준이 확고한 유형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무엇을 입었느냐가 아닙니다. 왜 그 옷을 입었느냐입니다. 같은 옷이라도 이유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이유가 그냥 오늘 기분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주목을 받기 위한 철저한 계산일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장은 더 극명합니다. 누군가는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정장을 차려입고, 누군가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정장을 입습니다. 똑같은 정장인데 속마음은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해야 할 건 그 사람의 선택 패턴입니다. 첫째, 스타일이 일관적인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유행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기만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반대로 스타일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쉽게 휘둘리는 경향이 큽니다. 둘째, 만나는 사람에 따라 옷차림이 달라지는가? 후배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입다가 윗사람 앞에서만 번듯하게 차려입는다면 그건 상황이 아니라 이득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남의 말 한마디에 곧바로 옷이 바뀌는가? 그거 안 어울려. 한마디에 다음 날부터 그 옷이 사라지고 요즘 그게 유행이야. 한마디에 바로 따라 입는 사람. 이건 자기 확신이 약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옷이라는 건 보여지는 나와 진짜 나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진실하고 멀수록 꾸밈과 계산이 많은 거죠.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곧 언어다. 사람은 옷으로 자기 자신을 말한다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매일 무심코 골라 입는 옷만큼은 우리의 무의식이 고르는 거니까요. 그러니 이제부터 사람을 보실 때 그 옷이 예쁜가 보다 왜 저 옷을 골랐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벌의 옷이 그 사람의 본심을 가장 먼저 일러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말버릇입니다. 옷차림이 그 사람의 겉모습이라면 말버릇은 그 사람의 속마음이 흘러나오는 창문 같은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그런데 이건 그냥 흘러가는 속담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된 이야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심리학 연구팀이 무려 10년 넘게 수천 명의 일상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람의 성격과 태도, 심지어 인생관까지도 그 사람이 평소 무심코 쓰는 단어와 말투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버릇은 그 사람의 인격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일종의 언어적 지문인 셈이죠. 옷은 꾸밀 수 있습니다. 표정은 연기할 수 있어요. 행동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무심코 툭 튀어나오는 말버릇만큼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한 말버릇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이 끊이질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한 분 떠오르시나요? 대화를 시작한 지 5분도 채 안 돼서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어느새 자기 자신으로 바뀝니다. 아, 그거 나도 해봤어. 내가 그때 말이야. 나 그 분야 전문가야. 상대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 정도야.
나는 그보다 더했지 하고 받아칩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나는 더 어려운 일도 견뎌냈어 하고 또 자기 이야기로 가져가죠. 결국 모든 대화가 자기 무용담으로 끝나버립니다. 한 사회 심리학자가 30년 가까이 이런 사람들을 추적 연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어요.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속은 오히려 불안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진짜로 강한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또 다른 실험도 참 흥미롭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유롭게 대화하라고 한 뒤 그 대화를 녹음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이야기하는지를 분석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예상과 좀 달랐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뇌에서 쾌감을 담당하는 부위가 더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할 때 우리 뇌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벌 때처럼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 이야기 중독에 빠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죠. 처음엔 유능해 보이고 리더십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공을 자기가 가져가고 당신의 노력마저 슬그머니 자기 성과로 둔갑시키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말버릇은 남의 말을 자꾸 끊는 습관입니다. 그건 내가 알아. 잠깐만, 그거 다르게 봐야 해. 아니, 그게 말이야. 당신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불쑥 끼어들어 자기 말부터 쏟아내는 사람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겁니다. 대화라는 건 본래 공을 주고받는 캐치볼 같은 겁니다. 서로 던지고 받으면서 흐름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 공을 혼자 독점합니다. 던지지도 받지도 않고 그냥 계속 자기만 던져요. 미국의 한 언어학 교수는 20년에 걸친 연구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말을 끊는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권력과 지배를 과시하는 언어적 행동이라고요. 그러니까 말버릇 하나가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는 무의식적인 선언인 셈입니다. 상대의 말을 자주 끊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믿고 상대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경영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회의에서 누가 몇 번이나 말을 끊는지 기록해 봤더니 직급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할수록 타인의 말을 더 자주 끊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말버릇 하나로 그 사람의 권력욕과 성격까지 다 드러나는 거죠.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당신이 막 입을 때려는 그 순간 그건 말이야 하면서 끼어드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당신을 그리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무의식 중에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와 대화하실 때 그 사람의 말투를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어떤 단어를 자주 쓰는지, 누구의 말을 자주 끊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를 내세우는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성을 읽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는 겸손을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겸손한 사람은 믿음이 가고 교만한 사람은 피해야 한다고요. 그런데요, 세상에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데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겸손한 말투에 숨겨진 진짜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기소개를 하게 한 뒤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정밀하게 들여다봤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칭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이 평가받는 그 순간을 더 즐긴다는 겁니다. 저는 뭐 별거 아닌데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아, 저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이런 말들이 진짜 겸손이 아니라 칭찬을 더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겸손일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아, 요즘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인터뷰랑 강연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제가 요리를 정말 못했어요. 그런데 또 가족들이 맛있다고 하네요. 겸손한 척 하면서 사실은 슬쩍 자랑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한 심리학 교수는 이런 가짜 겸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지만 속으로는 인정과 칭찬을 간절히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아니에요 하면서도 눈빛은 반짝이고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더 듣고 싶다는 무의식의 신호인 거예요. 반면 진짜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칭찬을 들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끝냅니다. 불필요하게 자신을 부정하지 않아요. 스스로의 가치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겸손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영국의 한 행동경제학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칭찬을 받았을 때의 반응을 비교해 봤더니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하고 부정하는 사람보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하고 답한 사람이 오히려 더 겸손하고 매력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진짜 겸손은 부정이 아니라 인정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기 능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타인의 공도 함께 인정할 줄 아는 태도, 그게 바로 성숙한 겸손입니다. 가짜 겸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실 꽤 명확합니다. 하나, 칭찬을 거부하면서도 계속 기다립니다. 둘, 자신을 낮추는 말 뒤에는 반드시 은근한 자랑이 숨어 있습니다. 셋, 상대가 자신을 칭찬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넷, 겸손을 이용해 분위기를 자기 쪽으로 끌어옵니다. 이들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은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응을 유도하고 칭찬을 스스로 끌어내려 하는 거죠. 진짜 겸손은 조용합니다. 티 내지 않아요. 칭찬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가짜 겸손은 시끄럽습니다. 부정하는 말 속에 욕망이 숨어 있고 자신을 낮추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더 높이 보이기를 원하죠. 이제부터 사람을 보실 때 겉으로만 겸손한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저는 별거 아니에요.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보세요. 그게 자기 절제의 표현인지 아니면 칭찬을 더 받고 싶은 유혹의 언어인지 말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시선입니다.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도 눈빛만큼은 속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 말은 한없이 친절한데 눈빛은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 눈이 마주치면 묘하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미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포착해낸 거예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사람들이 타인의 눈을 볼 때 불과 0.1초 만에 이 사람을 믿을 만한가를 판단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0.1초요. 말 한마디 나오기도 전에 우리 뇌는 상대의 눈빛만 보고 신뢰 여부를 거의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눈빛에서 사람의 본심이 드러날까요? 첫째,
눈을 자꾸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끄러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한 사회인지 실험에 따르면 타인의 시선을 회피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죄책감이나 거짓, 불안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피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을 내리거나 시선을 돌린다면 그건 지금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눈을 너무 오래 응시하는 사람입니다. 눈을 피하는 것도 안 좋지만 계속 뚫어지게 바라보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행동심리 실험에서 시선을 과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상대를 지배하려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대화 중에도 시선을 마치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위에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겁니다. 셋째,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별하는 핵심이에요. 진짜 웃음은 입꼬리뿐 아니라 눈과 주변 근육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가짜 웃음은 입만 웃고 눈은 그대로예요. 표정은 친절한데 감정은 따로 노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감정을 감추거나 조종하는데 능숙한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미로운 실험이 또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더니 거짓말을 하는 순간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감정에 반응하는 부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눈은 순간적으로 진실을 고백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보실 때 말보다 눈을 먼저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당신을 대하는지 그 눈빛 하나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호이기도 해요. 바로 권력을 쥐었을 때 변하는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범할 때보다 힘을 가졌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권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가면을 벗기고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라고 불리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감옥 실험이에요. 한 심리학 교수가 평범한 대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것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들만 엄선했죠. 그리고 절반은 교도관, 절반은 죄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저 단순한 역할극이었어요. 원래는 2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엿새 만에 실험이 중단됐어요. 왜였을까요?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명령을 내리더니 며칠 뒤엔 죄수 역할의 학생들을 모욕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폭언이 나오고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까지 일어났습니다. 평범하던 대학생들이 단 며칠 만에 권력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저 가짜 권력을 손에 쥐어줬을 뿐인데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인간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 교수는 실험을 멈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잔인한 거울이라고요. 이게 그저 실험실 안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첫째, 직급이 오르자 변하는 사람입니다. 평사원일 때는 누구보다 다정했던 사람이 있어요. 같이 밥 먹고 웃고 고민도 나누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팀장이 되자 말투가 달라집니다. 이거 해, 저거 당장 처리해. 예전엔 부탁이었던 게 이젠 명령으로 바뀌죠.
아주 작은 권한만 손에 쥐어도 동료는 어느새 부하가 되고 대화는 지시로 변합니다. 이런 사람은 원래 착했던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착한 척 했을 뿐입니다. 진짜 본성은 권력을 잡았을 때 드러나는 거죠. 둘째, 돈을 쥐자 변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어려울 때는 라면 한 봉지도 나눠 먹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언젠가 꼭 같이 잘 되자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돈을 벌고 나자 말투가 달라집니다. 요즘 바빠서 너는 아직 모를 거야. 예전엔 우리였던 사이가 어느새 너와 나로 갈라지죠. 한 경제심리학 연구팀의 결과가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공감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참가자들은 타인의 고통에 점점 무감각해졌고 불편한 장면을 봐도 뇌의 감정 반응이 둔해졌습니다. 돈이 그들을 바꾼 게 아니라 돈이 그 안에 숨어있던 본성을 드러낸 것뿐이죠. 셋째, 아주 작은 권한에도 변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작은 프로젝트 리더가 되자마자 후배에게 고압적으로 구는 사람, 작은 모임의 총무를 맡더니 그 돈으로 사람을 통제하려는 사람.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권력보다 오히려 작은 권력에서 인간의 본성이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고요. 왜냐하면 큰 권력에는 감시가 따라붙지만 작은 권력에는 감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지 못하는 거죠. 작은 자리에서도 변하는 사람이라면 큰 자리를 가졌을 때는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권력은 결국 시험입니다. 그 시험 앞에서 누군가는 겸손해지고 누군가는 오만해집니다. 누군가는 그 힘을 책임으로 쓰고 누군가는 그 힘을 쾌감으로 쓰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정말 봐야 할 순간은 그 사람에게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힘을 쥐었을 때입니다. 그때 말투가, 눈빛이, 태도가 변하는지를 보세요. 작은 권력 앞에서 변하는 사람은 어떤 권력을 가져도 결국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5번째 신호입니다. 자, 이제 5가지 신호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옷차림을 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 옷을 골랐는지 그 선택 뒤에 숨은 심리를 읽으세요. 두 번째, 말버릇을 들으세요.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 속에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겸손을 구별하세요. 진짜 겸손은 조용하고 가짜 겸손은 시끄럽습니다. 네 번째, 시선을 보세요. 입은 거짓말을 해도 눈은 진실을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 권력을 쥐었을 때를 보세요. 작은 힘에도 변하는 사람은 더 큰 힘을 가지면 위험해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이 5가지 신호를 꼭 기억해 두세요. 처음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판단하는 동안 누군가도 우리를 똑같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스스로도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는 결국 나 자신이 비치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귀티가 나고 품격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무언가가 있다. 명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명품 옷을 입고 값비싼 가방을 들고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가벼워 보이는 사람, 반대로
그냥 면티 한 장 입었을 뿐인데 묘하게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돈일까요? 외모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따로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돈이 없어도 귀티 나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잘 말해주지 않는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 비밀.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시죠? 딱히 멋을 부린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괜히 내 자세가 바르게 되는 사람, 무슨 향수를 뿌린 것도 아닌데 말없이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귀티입니다. 명품을 걸쳐서 나는 게 아니라 살아온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향기예요. 반대로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크게 웃고 호쾌한 척 하는데도 이상하게 가벼워 보이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귀티는 가격표가 아니라 차곡차곡 쌓인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눈빛, 말투, 앉는 자세, 손의 움직임, 말의 속도까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그 사람의 결이 귀티를 결정합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첫인상에서 느끼는 인상의 절반 이상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비언어적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티는 말이 아니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드러나는 거예요. 귀티 있는 사람은요,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흐리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고 자기 말을 책임지는 말투를 씁니다. 그 말투에서 인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몸의 태도입니다. 허리를 곱게 세우고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눈만 마주쳐도 묵직한 신뢰가 느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서 손을 크게 휘두르거나 앉자마자 다리를 떠는 사람에게는 그 불안이 그대로 전달되죠. 사람은 절대 말로만 자기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순간에 그 사람의 품격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건 결국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나를 정돈하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귀티는 입는 게 아닙니다. 있는 척 한다고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조용한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 삶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풍기는 자신감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 귀티는 얼굴이 아니라 몸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귀티가 얼굴 생김새나 옷차림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귀티는 몸에서 말없이 흐르는 에너지에서 먼저 느껴져요. 말 한마디 안 해도 건강한 사람은 앉아있는 뒷모습, 걸을 때의 탄력, 움직임의 리듬에서 묵직함을 풍깁니다. 반대로 겉모습은 멀쩡한데 움직임이 둔하고 기력이 빠져 보이는 사람은 어딘가 무너져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그 차이는 결국 자기 몸을 얼마나 잘 관리하며 살아왔느냐에서 옵니다. 근육은 곧 인격이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몸의 상태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여줍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허리를 받치는 기립근,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움직임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위예요. 한 노화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지표가 바로 허벅지 근육량이라고 합니다. 허벅지가 단단한 사람일수록 움직임이 안정적이고 그 안정감이 곧 신뢰와 품격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어느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테크는 망할 수 있어도 근테크는 망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와닿는 말입니다.
몸을 위해 시간을 쓰고 규칙적으로 나를 다듬는 사람에게는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게감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방에 들어올 때 조용히 가볍게 걷는데도 자꾸 시선이 가는 경우가 있죠. 그건 그 사람이 좋은 신발을 신어서가 아니라 몸의 중심이 잘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귀티는 결국 몸이 보여주는 자기 존중감이에요. 몸을 가꾼다는 건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가장 분명한 태도이기도 하니까요. 세 번째, 비밀. 여유 있는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기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시간에 쫓기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간을 품고 사는 사람인지 진짜 귀티는 바로 이 차이에서 나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옷차림, 여유로운 말의 속도, 상대가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 태도. 이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저 사람 뭔가 있어 보인다 하고 느끼는 순간은 화려하게 꾸몄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시간에 쫓기지 않을 때예요. 여유는 결국 존재감의 밀도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먼저 도착해도 조급해하지 않고 대화가 잠시 끊겨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조차 품격으로 채워지죠. 오랫동안 강연을 해오신 어느 분은 지방 강연이 있을 때면 꼭 2시간 먼저 도착한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둥대기 싫어서요. 그 몇 시간을 미리 확보해두면 그날의 말투와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이건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총합이에요. 그리고 이 여유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귀티 있는 사람은 바쁠수록 오히려 천천히 움직입니다. 할 말이 많아도 조용히 듣고요. 누구보다 시간이 귀하지만 그 시간을 남에게도 기꺼이 나눌 줄 압니다. 반대로 늘 바쁘고 항상 약속을 겹치게 잡고 죄송해요. 잠깐만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런 말이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귀티는커녕 신뢰조차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그 태도에서 이미 가벼움이 먼저 느껴지거든요. 진짜 귀티는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흐릅니다. 네 번째, 비밀. 귀티는 결국 관계에서 판가름 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봤을 땐 괜찮아 보였는데 말 몇 마디 나누고 나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반대로 말수도 많지 않고 조용한데 만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신기하게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귀티는 결국 관계 속에 남기는 인상입니다. 한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30분 동안 서로 질문을 주고받은 낯선 두 사람이 놀랍게도 상당수가 상대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외모나 스펙이 아니라 자기 얘기만 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잘 들어주는 태도였어요. 귀티는 말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조용히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서 흐릅니다.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를 여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내 마음에 담아주는 능력이에요. 반면 귀티 없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얘기, 자기 불만, 자기 기준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데 상대가 말할 틈도 감정이 머무를 시간도 주지 않죠. 이런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예쁘게 말하려 해도 내 말이 초라해지고 나까지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진짜 귀티 있는 사람은 상대가 말할 때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흐름을 함께 따라갑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예요. 내가 중심에 있지 않다는 의미죠. 내가 당신을 무언가로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 순간 관계는 깊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귀티는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요. 상대의 침묵까지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명품 하나 없어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비밀. 진짜 귀티는 내가 나를 아끼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회 관계망 속 명품,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그 속에 나만 빠져 있는 것 같은 기분,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며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실제로는 잘 편집된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좋은 구도로 찍은 사진 한 장, 고급 호텔 로비에서 잠깐 찍은 인증샷, 실제 삶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장면들이죠. 그걸 보며 자꾸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진짜 귀티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는 행복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쾌락 중심의 행복과 의미 중심의 행복. 우리가 화면을 보며 부러워하는 장면들 대부분은 쾌락 중심의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좋으면 그만이라는 감정이죠.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세 사라지고 또다시 갈망하게 돼요. 반면 의미 중심의 행복은 다릅니다. 조금 느리고 조용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안정감, 그게 바로 귀티의 핵심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쓸지, 어디에 돈을 쓸지, 어떤 감정을 품을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 그런 사람에게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단단한 빛이 납니다. 진짜 귀티는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귀티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귀티와 부티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우와, 저 사람 귀티 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건 귀티가 아니라 그냥 부티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티는 말 그대로 부자처럼 보이려는 티예요. 비싼 차, 명품 옷, 고급 시계처럼 눈에 띄는 것들로 나를 포장하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덧입히는 껍데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귀티는 달라요. 귀티는 숨겨도 흘러나오는 겁니다. 말투, 태도, 자세, 상대를 대하는 방식 속에서 조용히 스며 나오는 품격이죠. 부티는 외모에서 시작되지만 귀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부티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외치지만 귀티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좀 다르네 하는 인상을 남깁니다. 부티는 돈만 있으면 누구든 가질 수 있지만 귀티는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티는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지만 귀티는 시간이 쌓일수록 오히려 깊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브랜드 하나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이, 그건 부티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 속에 남는 태도와 품격의 기록이에요. 누군가는 부티를 자랑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귀티에 끌립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 저 옷 어디서 샀을까 보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부티를 귀티로 착각하며 무리하게 나를 꾸며오신 건 아니었나요?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부티는 보여주기 위한 삶이고 귀티는 나를 정돈하는 삶이니까요. 그럼 우리도 귀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단 10분 말투를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귀티는 말에서 흐른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화려한 표현이나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본 말투,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올 때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령 이런 말들 여러분도 자주 듣거나 써보셨을 거예요.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아, 진짜 왜 이래요?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됐고요. 이런 말들은 대부분 화가 섞였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느낌 혹은 상대를 밀어내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됐고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같은 말은 나도 모르게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의 품격을 뚝 떨어뜨려요. 그렇다면 이 말들을 어떻게 바꾸면 내 감정도 해치지 않고 상대도 불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단단한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은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면 내 입장은 분명히 전하면서도 상대의 판단을 존중하는 인상을 줍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이 말은 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바꾸면 부드럽지만 분명한 태도가 되고요. 아, 진짜 왜 이래요? 이런 감정적인 말은 제가 살짝 당황했어요. 잠시만요. 이 한마디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는 배려를, 나에게는 품격을 남깁니다. 됐고요. 이 단절의 말은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대화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조율할 수 있어요.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내가 평소 자주 쓰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서도 짜증날 때, 당황할 때, 피곤할 때 나오는 말투를 한두 개씩만 바꿔보는 겁니다. 말투를 바꾸는 건 내 인생의 분위기를 바꾸는 시작이에요. 두 번째, 시간을 쓰는 방식이 곧 당신의 품격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시간을 다룹니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나는 내 시간에 책임진다. 이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속 장소에 늘 5분, 10분 먼저 와 있고 도착해서도 허둥대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반대로 늘 급한 표정으로 숨차게 들어오면서 죄송해요. 차가 막혀서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목소리를 크게 내도 이상하게 급하고 가벼운 인상이 남아요. 귀티는 옷보다 움직임에서 먼저 흐르고 그 움직임은 시간을 다루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예상보다 먼저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약속이 오후 2시라면 1시 45분에는 도착해 보는 겁니다. 헐레벌떡 뛰어가는 삶 대신 미리 도착해서 여유롭게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피는 삶. 그 15분이 당신의 말투를 바꾸고 얼굴 표정을 바꾸고 무엇보다 타인이 당신을 기억하는 방식까지 바꿔줍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귀티는 바로 그 선택의 반복 속에서 태어납니다. 세 번째, 내 기준을 지키는 연습이 귀티를 만듭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묘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비싼 걸 자랑해도 주변에서 뭐가 유행이라고 떠들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힘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품격은 자기 기준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요. 반대로 기준이 없는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나도 저거 사야 하나, 나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건 아닐까,
이 정도는 해야 나도 대접받겠지.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가고 싶지도 않은 자리에 불려다니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나는 남들보다 좀 늦더라도 내 말투만큼은 단정했으면 좋겠어. 나는 돈이 많지는 않아도 내 시간은 귀하게 다뤘으면 좋겠어. 나는 남 흉보는 자리에서는 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말이 조용해지고 눈빛이 또렷해지고 결국 태도도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화려하진 않아도 단단한 향기가 나요. 귀티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만 흐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돈이 없어도 만들 수 있고 학벌이 없어도 세울 수 있으며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천천히 깊게 자라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기준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귀티의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5가지 신호, 그리고 돈이 없어도 귀티나는 사람들의 비밀까지 두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도, 나에게서 품격이 흐르게 하는 힘도 결국은 같은 곳에서 나오거든요. 바로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태도, 보여주기가 아니라 정돈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세요. 사람을 볼 때는 옷차림, 말버릇, 진짜 겸손인지 가짜 겸손인지 그 눈빛, 그리고 힘을 쥐었을 때 변하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가꿀 때는 명품이 아니라 태도를, 시선이 아니라 내 기준을, 보여주기가 아니라 나를 아끼는 마음을 챙기세요. 명품을 입지 않아도, 큰 집에 살지 않아도, 화려한 스펙 하나 없어도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 몸의 중심, 그리고 남을 대하는 방식에서 조용히 스며 나오는 진짜 귀티, 그건 단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급하게 꾸며낸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기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천천히 피어나는 향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정성껏 대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세요. 말 한마디를 아끼는 습관, 하루 10분 나를 다듬는 시간, 흔들리지 않는 내 기준 하나.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내가 훨씬 더 단정하고 훨씬 더 당당해져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돈이 없어도 명품이 없어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삶의 품격, 퀴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도 저 사람처럼 조용히 반짝이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깊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살짝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이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